몇 개의 못에 의지한 합판 여러 개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의 담장. 이 가옥은 폐가가 된 지 거의 10여 년이 돼간다고 합니다. 폐가가 돼갖고 어떤 때 사람들이 와서 자. 20여 채 정도 한옥이 지금 멸실되어 가고 있고요. 작년에 우천 간결로 인해서 한 2채 정도가 천장이 무너지는. 지붕 전체가 폭삭 주저앉은 채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된 한옥들. 곳곳에 방수포로 지붕을 덮은 한옥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시가 한옥을 보호하기 위해 수선과 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한옥 보존구역입니다. 서울 전역의 한옥을 보존하겠다고 밝힌 2008년 서울 한옥선언. 서촌 한옥마을을 통해 그 현주소를 PD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전통적인 한옥주거 밀집 지역인 서촌 한옥마을.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한 동네로 오늘의 행정구역으로는 청운동, 옥인동, 효자동, 누화동, 통인동, 필운동, 채부동 등의 일대를 말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이 당시 양반가, 세력가들이 살았던 반면 서촌 한옥마을은 중인과 예술인들이 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서울의 한옥선언은 서울시는 2008년 서울 한옥선언으로 북촌 한옥마을의 보존을 서울 전역의 한옥으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3,700억 원의 예산으로 총 4,500동의 한옥을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곳 서촌은 한옥지정 권장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늘날 여전히 방치됐거나 수리가 필요한 한옥은 많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한옥 668가옥 중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폐가는 35채입니다. 한옥 보존 정책의 내용은 건축의 기둥이나 보호 등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수인 대수선, 그리고 새로 건축하는 신축 비용의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입니다. 대수선과 신축에 드는 지원 비용은 보조금 6천만 원과 4천만 원의 융자금 등 가구당 최고 1억 원까지이며 전체 한옥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 한도만 지원됩니다. 한옥의 지원 내용은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지원 금액 및 건축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부분 수선비 지원 범위는 이미 대수선이나 신축 지원을 한 가옥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한옥도 보존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 경관 그 일대에 대한 어떤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대수선을 하면은 그 외부 경관에 대해서 그 저희 한옥위원회 한옥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현행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약간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이제 그 일단은 그 전면수선이나 이런 걸 먼저 행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5년 이후부터 이제 제가 부분 수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대수선이나 신축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수리를 해야 되는 한옥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수선이나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공사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옥 지원 정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가옥이 원형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잦은 수선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한옥의 특성입니다. 서촌 지역에서 신축과 대수선 지원을 받은 가옥 수는 40여 채. 이 외의 가옥은 수리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원형을 보존하지 못한 채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옥 지원 신청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옥 보존 정책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도 절차가 복잡해 꺼리거나 지원 정책이 지원금 위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전문 지식을 요하는 한옥 건축 과정에서 혼선 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지 않고 이런 썩은 데나 좀 고쳐서 살게끔 만들어줘야 하잖아. 어차피 한옥 보존으로 들어갔으니까. 난 내 자비로 하려고 그러거든. 아, 왜 자비로 하시려고 하세요? 아니 그따위로 하라고 하는데 누가 해. 성가시럽고. 한옥 지원 정책에 따라 우리 집도 그 대수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건축사가 하는 말이 옆집과 이렇게 잇닿아 있는 집이어서 이게 벽체가 서로 다 있어가지고 지원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었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사람마다 그 의견이 틀려서
1910년대 일제 지적 측량 위에 올려진 한옥이 대부분인 이곳의 주민들은 집에 도면조차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실측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은 전문가에 의존하거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업체에 접근해서부터 그 지원금의 신청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실측을 공공에서 하게 되고 그 대행하는 것들도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현장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간이나 비용도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수선이나 신축을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수선을 진행 중인 채부동 토박이 김성준 씨. 그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한옥위원회와 본인이 생각하는 한옥의 상이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서울시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소위 말하는 명문가의 고택이라든가 어떤 지방의 큰 뭐 사당이라든가 아니면 절, 궁궐 그런 모습을 요구를 하니까 서촌 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대지 그리고 이웃 간의 경계 불명확성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첨화선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1930년대 이후 최소한 1940년대 이후나 5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들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는 20세기 그 초반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전통 문양살 같은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지, 심의를 통과하는. 이게 지금 한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관광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30년대, 50년대 이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집을 지은 것이죠. 그거를 다시 한옥을 지으면서 국가의 돈을 받을 때에는 그거를 철거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한옥을 지원하는 그 기준 자체는 이제 북촌 한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조그맣고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한옥도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아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오래된 외관이라든가 이런 그 외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붉은 벽돌 담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 외관을 가진 채부동 골목이라면 너무 이제 전통적인 그 수성 기준에 맞춰온 것들만 또 쉽게 통과가 되니까 그 붉은 벽돌 골목이 이제 그냥 사구석 담장의 골목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서촌 한옥마을의 한옥은 빨간 벽돌과 유리창으로 지어진 도심형 생활 한옥입니다.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도심 한옥은 오늘날까지 현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보존해야 할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옥 보존 기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세세함이 부족합니다. 2000년도 이후 꾸준히 한옥 보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은 한옥 멸실 방지와 함께 일대 한옥 경관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오늘날 지역의 상업화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촌의 한옥 보존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한옥의 멸실 방지는 물론 서촌의 한옥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보다 세밀한 보존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 한옥 보존 정책의 멸실 방지라는 적극적인 보호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옥의 멸실 방지를 통한 원형의 보존뿐만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한옥 건축을 통한 통합적인 경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념비적인 문화재가 아닌 삶의 기억과 흔적이 담겨있는 도시유산을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한옥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보다 세심한 한옥 보존 정책이 필요합니다. PD 리포트입니다.